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걸려있는 유로파 리그 토너먼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페이지 4위로 마무리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이 순위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승 후보 1순위라면서 4위가 뭐냐고 할지 모르지만 토트넘은 올 시즌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시즌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리그 순위는 경험해 보지 못한 2년 전 첼시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유로파 리그를 4위로 마무리했다는 건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겪어보니 유로파 리그 1위나 8위나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황당하게도 1위 팀이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기도 하고 16강에서 마드리드 더비, 미넬 레버쿠젠이라는 빅매치도 이루어졌습니다. 1위라고 해서 8강 예약되는 대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토트넘이 만나게 된 팀은 알크마르입니다.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6위를 달리고 있고 4위까지도 가능한 팀이며 유로파 리그 페이지에서 3승 2무 3패로 19위에 머물렀는데 로마를 이긴 팀입니다. 그리고 토트넘과도 먼저 붙었었는데 토트넘이 페널티킥골로 겨우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갈라타사라이와 알크마르가 맞붙게 되었는데 대세는 갈라타사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알크마르가 홈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갈라타사라이를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토트넘이 그럼 알크마르가 두려울 것이냐? 아니요. 네. 그래도 갈라타사라이보다 알크마르가 훨씬 낫죠. 터키의 원정을 떠나는 것보다 낫고 알크마르가 좀 더 편한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 맨유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하게 되었고요. 토트넘이 그냥 개인 기량으로만 뚫어서 다득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팀이고 세트피스를 통해서 허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트넘은 타이밍 절묘하게 유로파 리그 16강전부터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복구하면서 알크마르 원정에도 동행하고 훈련도 소화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선발 라인업을 아직 짜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기 전날 훈련을 통해서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저희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겠죠.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라인업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도전적인 최강 라인업이 아니라 안정을 택한 기존 선수들을 출전시켰습니다. 비카리 골키퍼, 스펜스, 단소, 그레이, 우도기, 벤탄쿠르, 베리발, 메디슨, 존슨, 텔,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들에서도 활약이 너무 미비하고 보이지도 않았던 텔을 또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텔이 팀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지 베르바인에 이어 영입 실패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이러면 알크마르와 더 접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값 높은 선수들이 명단 제외된 것은 아니고 벤치 명단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이 경기장은 경기 전에 할머니 팬도 젊은이들과 함께 응원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토트넘에겐 세트피스를 통한 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발 파리 생제르맹 같은 상황이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 같은 상황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실점 위기를 한번 겪게 됩니다. 스펜스 왼쪽이 뚫리면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5분, 베리발이 의도치 않게 대형 사고를 치면서 알크마르 선수 한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볼을 커트하려고 강하게 찼는데 상대 선수 발목을 차버렸습니다. 10분 동안은 알크마르가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볼만 점유한 채 공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7분에 베리발이 두 번째, 진짜 대형 사고를 치는데 이번에는 진짜 사고를 쳐버립니다.
세트피스 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알크마르에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코너킥을 허용했고 문전에서 베리발의 헛발질 비슷한 빗맞은 킥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베리발이 계속 주목받더니 진짜 이게 무슨 짓이냐. 진짜 급기야 19분에 베리발이 중원에서부터 역습이 이루어졌는데 뭔 생각인지. 왼쪽에 손흥민이 텅 비었는데 진짜 이 스웨덴 놈들 진짜 패스 타이밍 최악입니다. 거기다 뒤늦게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줘버립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 경기에 베리발이 주목되는 상황이 많은 건지 진짜 답답하네요. 진짜 이 힘든 새벽 시간에 토트넘 경기를 보면요. 진짜 개인 기량 수준이 떨어지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무슨 고등학생들 경기하는 듯한 그냥 막내식 축구였습니다. 이런 팀은 절대로 우승권이 아니죠. 16강에서 탈락을 해야 하는 팀입니다. 30분에 손흥민이 돌파를 하면서 슈팅까지 해봤지만 수비벽에 걸렸고 이어서 역습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실점 직전이었는데 페럿이 도와줬습니다. 진짜 저 속에서 욕 나오는 메디슨도 그냥 혼자 질주만 하고 손흥민에게 내주지 않고 진짜 안 보고 싶은 선수들 잔뜩입니다. 이게 진짜 손흥민의 팬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수준 높은 축구를 보면 당연한 장면들입니다. 핑계를 댄다면 토트넘은 본래 내려앉은 팀과 경기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적은 기회 속의 패스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슈팅까지 연결되는 건데 패스 미스, 패스 타이밍 실패,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가 없어요. 네, 텔은 진짜 출전 의미가 없습니다. 알크마르의 공격은 더 날카롭고 시청하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43분에 역습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지공으로 바꿔버린 텔와 진짜 이건 텔의 잘못이 아니라 엔지 감독 진짜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상대의 실수와 행운으로 골을 발아야 한다는 게 그런 경기를 시청해야 한다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 네. 이걸 위로라고 해야 할지. 같은 시간 경기하는 맨유 70분도 무득점 중이더라고요. 전반전 토트넘의 점유율은 60%, 유효 슈팅 제로. 후반전에 엔지 감독은 보이지도 않았던 텔을 빼고 오도베리를 투입하면서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옮기는 걸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실망이 커서 기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의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차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메디슨과 손흥민의 호흡이 안 맞으면서 이도 저도 아닌 찬스를 무산시킨 것도 참 이게 토트넘입니다. 이게 왜 더 답답하게 느껴지냐면 개근 상급 클루셉스키가 항상 있었잖아요. 얘는 그래도 볼을 소유하면 버텨주고 동료들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버텨주는 선수도 없다 보니까 더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죠. 후반전이 되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크마르의 공격이 더 위협적이었고 토트넘은 공격 전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도벨의 패스로 손흥민이 슈팅을 한 차례 날렸는데 뜨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이게 그냥 유효 슈팅이었는데 심리적 압박일까요? 70분이 되어서 토트넘은 3명의 선수를 교체합니다. 손흥민, 우도기, 메디슨을 빼고 솔랑케, 사르, 포로를 출전시켰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의미 없이 출전하는 것보다 교체되는 게 더 마음이 놓일 정도였습니다. 파리를 쉬고도 이렇게 형편없는 경기력이며 엔지 감독 경질은 진짜 딱 일주일 남은 거네요. 네, 맨유와 첼시는 후반전에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1점 차로 패배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경기는 홈 앤드 어웨이를 치르니까요. 네. 흥민아. 진짜 쉴드가 안 된다. 알크마르는 유로파 리그에서 홈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3승 1무를 거뒀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을 잡네요. 그런데 토트넘의 최악의 경기라고 해도 2실점 패배면 그래도 괜찮다고 했는데 거기까진 됐습니다. 근데 홈에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알크마르는 전원 수비 가담하는 것도 매우 좋더라고요. 급기야 부상 복구에서 20분 뛴 솔랑케는 경기 마지막에 부상을 또 당하면서 교체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토트넘은 최종 0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청해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